자, 안녕하세요.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자,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서 휴장이고요. 자, 근데 지금 내일 우리가 그 미국에 또 PPI 발표가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9시 반에. 그래서 좀 큰 변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요게 자, 미국 그 S&P 500이랑 자, 나스닥인데요. 어떻습니까? 좀 약간 이렇게 좀 행보를 하고 있죠. 3일째.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일단은, 주가가 그 PPI 발표, 중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듯 합니다.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이, 좀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PPI 물가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에 그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은 2%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고 있죠. 지금 3%가 넘지만 2%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은 원래는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지수가 하단으로 내려오고 있고 인플레 지수가 그리고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있을 때는 금리 인상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없을 거고, 그게 뭐 동결로 해서 넘어가겠죠. 자, 그런데 막상 만약에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다 하면은 주가가 빵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식도 실적 발표가 일어나죠. 실적 발표가 났을 때 실적 발표가 매출이 증가했는데도 발표 날은 주가가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렇듯이 일단 즉 재료가 노출되면은 즉 주가의 선반영, 주가는 선반영이라고 하죠. 선반영. 주가는 미리 그 재료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자,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른다면은 이건 선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 달에 뭐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하면은 그때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린다고 해서 계속 내리는 거 아니고 다시 뜨겠죠, 뜨기는. 근데 내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뭐 팍팍 오른다가 아니고 선반영이기 때문에 미리 그 전에 계속해서 반영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선물 지수를 보면은 이렇게 약간 눕는 상태인데 얘가 위로 간다면은 자, 다시 한번 차트 보면요. 얘가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얘가 간다면은 이렇게 누워서 간다면은 그죠? 그때는 얘가 중방의 패턴이기 때문에 자 직전 고점을 돌파하냐를 좀 봐야 되겠고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은 얘들이 자 신고가가 되는 거죠. 신고가. 자 그래서 여기가 근데 보통은 이렇게 V자 패턴 올라가면은 직전 고점에서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고요. 만약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면 자 돌파를 하면은 얘가 조정을 줘도 다시 또 갈 수가 있죠. 자,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자, 월봉 미국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은 자, 얘가 가는 방향이 이렇게 길면 그죠? 자, 조정 받을 때 자, 조정이 짧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지금 조정이 길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 상승보다는 조정이 짧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하락으로 전환된 거 아니고요. 다시 조정 길었죠. 자, 반등이 어떻습니까? 조정이 짧았죠. 그래서 이달이 만약에 앞에 고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죠? 돌파한다면은 얘는 여전히 상승 기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달이 이렇게 앞에 고점 돌파 못하고 끝났을 때 만약에 다음 달에 음봉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얘는 추세가 반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중요한 게 앞에 음봉의 고점을 돌파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러고 돌파를 한다면은 여전히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눕는 거는 약간 지금 큰 이벤트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얘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서 만약에 수치가 뭐 좋게 안 나와서 떨어진다면은 주가가 제법 강하게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주가가 쉽게는 하단으로 뭐 떨어지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자, 일단은 우리 장도 보시면은 우리 장도 비슷합니다. 그죠? 미국 장이 행보를 보이니까 우리 장도 계속 이렇게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큰 이변 없이. 그리고 또 오늘은 코스닥은 오늘 그래도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오늘 20선에서 이렇게 BC 연봉이 나왔다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20선이 하방 패턴이 되죠. 하방.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서 자, 여기 직전 저점 부분을 잡고 자, 내려올 때마다 우리가 양봉일 때마다 1, 2, 3, 4 그랬죠. 1, 2, 3, 4. 자,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자, 처음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10만 원으로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이면은 총 100만 원이죠. 그래서 처음 내가 10만 원을 사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내려왔을 때 두 배로 사야 되는데 요때 20만 원치를 삽니다. 그래서 얘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3분의 1만 반등이 되죠. 그러면은 내가 본전에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뭐 종목을 4종목 산다면은 최소한 금액을 4천 아니더라도 2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뭐 한 종목 다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있으면은 종목당 내가 100만 원씩 4종목 사도 된다. 4종목 다 내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4종목을 샀을 때 한 종목이 만약에 뭐 오른다. 내가 뭐 한 2% 이상 오르면은 자, 한 종목은 마이너스 2%다. 한 종목 플러스 2%다. 이렇게 둘 다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계 처리라고 하죠. 근데 보통 개인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2% 올라간 놈은 자르고 마이너스 2%된 놈은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2%된 놈을 더 사죠. 이거는 완전히 매매가 바뀐 거죠. 자, 주가는 가는 놈이 더 가고요. 조정받는 놈이 더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는 놈을 잘라내버리고 안 가는 놈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종목 다 샀는데 내 종목을 한 종목은 2%, 한 종목은 마이너스 1%, 한 종목은 1%, 한 종목은 제로였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얘가 제로죠. 이렇게 잘라내십시오, 그냥. 자, 아니죠. 요거 2%고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두 개만 잘라도 되죠. 그러면은 얘는 제로고요. 얘는 2%고 얘는 0%. 만약에 다 청산해도 2%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상계 처리는 내가 마이너스 1, 얘 두 개를 묶어서 던지는 거고요. 가는 놈은 그대로 둡니다, 일단. 차트를 보고 그대로 두고 아니면은 가는 놈도 내가 2% 정도 수익 났을 때 나는 뭐 종목당 2%씩 해서 계속 가겠다. 그러면은 2% 먹고 자르면 되죠. 하나는 2%,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1%, 제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런 둘의 상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기다리고 얘는 그 다음날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그 다음날 이제 마이너스 1% 됐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1, 2, 3, 4 전법으로 사는 겁니다. 1, 2, 3, 4. 자, 내려갈 때마다 그 다음에 2로 사고 3으로 사고 4로 사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종목 고를 때도 항상 월봉을 체크하셔 가지고요. 월봉에 뭐 5개월이나 6개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있을 때 종목을 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월량인 종목을 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본격적으로 매매할 때는 5와 20에, 즉, 종합이 5와 20에 있을 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선 아래에 있죠. 20선 위에 있지만은, 이럴 때는 내가 종목을 본격적으로 베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날 우리가 본격적으로 베팅을 하고요. 5와 20 올라갈 때. 자, 5일선 올라갈 때는 짧게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얘가 외바닥 턴이기 때문에 항상 20선 부근은 저항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종합을 보고 종목을 종합을 주시를 보고 내가 종목을 어떻게 할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월량이고요. 코스닥은 월음이죠. 그러면 나는 웬만하면 지수 쪽, 저 코스피 쪽에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좋고요. 코스닥은 월음이기 때문에 자, 월음일 때는 원래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월음일 때는 하지가 않습니다. 자, 얘는 월량이 되려면은 일단은 OBC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2선 지지해주고 OBC 양봉이 나오면은 이렇게 5가 상방의 패턴이 되죠. 그래서 OBC 양봉이 나오면 얘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OBC 양봉이 나오면은 여전히 얘는
자, 매수에 속해져 있죠. 매수. 일단은 얘가 5일선 아래 깼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요날 최소한 3분의 1이나 3분의 2는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일단은 들고 가도 되죠. 얘가 내려오더라도 중방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떠야 됩니다. 직전 저점에서 뜨거나. 그래서 얘가 내려오더라도 떠야 되는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리라도 물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내려오더라도 중간이기 때문에 얘도 한 번은 떠야 됩니다. 자, 뜰 때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더 이상은 매매를 하지 않는다. OBC 양봉이 나올 때까지는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 종목은 내가 종합이 갈 때, 자 보십시오. 종합이 이렇게 5R10 위에 있을 때, 그죠?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종목들도 물려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5R10 아래 있을 때는 답이 없어요. 이때는 종합이 내려오면은 종목은 더 많이 내려옵니다. 자, 종합이 올라갈 때 종목은 더 많이 가고요. 종합이 내려올 때 종목은 더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가는 놈은 더 많이 가고 조정받는 놈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왜 종합으로 보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종합으로 보면은 수익이죠. 그런데 왜 종목은 손실이 날까? 여기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도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느냐? 개인들은 올라갈 때 추세를 가지고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 잘라버리죠. 잘라버리고 이런 고점에다가 삽니다. 그러니까 물려도 더 많이 물리죠. 그래서 일단은 추세를 한번 타면은, 자, 우리가 보통 배우죠. 요게 20선이 추세선, 얘가 파동선인데 이 추세선이 꺾이기 전까지는 들고 가는 걸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추세선이 꺾이는 거 많이 연습했죠. 자, 보시면 얘가 1, 2, 3, 4, 5. 자, 5파동이니까 얘가 꺾이죠. 그래서 1, 2, 3, 4, 5파동이거나 또는 쌍봉이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틱에 우리가 그 진입 신호를 찾을 때 많이 연습했습니다. 종목도 똑같습니다. 1봉이든 30분봉이든 5분봉이든 모든 파동을 세리는 기법은 똑같기 때문에 90틱에서 연습한 거를 그대로 1봉에서 써먹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종목은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오늘 파생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파생, 자, 일봉 여전히 지금 월량에는 놓여 있지만 앞에 여기 고점을 좀 돌파를 해야 되겠죠. 돌파를 해야지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건데 아직은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파 못하고 끝났을 때는 6월달이 상당히 관건이 됩니다. 6월달에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저점이 된다면은 얘는 어떻습니까? 하락으로 전환되는 패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좋지는 않죠. 그래서 5월달이 상당히 좀 중요한 달이 되고요. 6월달도 상당히 중요한 달이 되겠네요. 5, 6월 두 달은. 자, 그런데 만약에 뭐 내려오더라도 얘가 지금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자, 여기 고점에서 주가가 고점에서 이제 밀렸을 때, 자, 지금 여기 저점이 여기가 높아졌죠. 일단 이 바닥 저점을 여기로 보고요. 그래서 자, 여기 아래는 깨지기 좀 힘듭니다. 240선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내려오더라도 자, 여기 요 사이에서는 다시 떠야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300 라인이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죠.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얘는 내려오는 게 어느 정도는 여기보다는 낫죠. 여기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지만은 여기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낫긴 낫지만은 그래도 내려올 때는 좀 힘들다.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봉상에도 좀 보시면은 좀 애매한데 60선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얘가 1, 2, 3. 자, 60선이 지금 3파동 구간이 있고요. 5파동은 아니죠. 아직 5파동은 아닌데 보통 60선은 3파 또는 5파 이렇게 끝나는데 3파동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20선이 쌍봉이 나오면 얘가 끝나요. 그래서 얘는 일단 20선이 쌍봉이 나오면 끝나기 때문에 20 쌍봉이 나오면은 일단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20선 또한 얘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자, 20선은 자, 4파동째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20선도 지금 올라가더라도 마지막 파동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위로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 우리가 여기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고, 돌파하더라도 5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요때는 자, 5일선 5파동을 세리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5일선이 이렇게 된다면은 20이 그대로 꺾이겠죠. 그러면은 주가는 제법 밀린다,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선이 쌍봉이 되기는, 쌍봉이 안 되려면은 고점을 돌파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5일선이 쌍봉이 되면 얘는 즉 전고점 앞에 고점을 돌파 못하고 5일선이 쌍봉이면 얘는 상당한 조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자, 그러면 오늘 거 한번 보시면은 일단 30분부터 자, 보시면은 자, 경기 선물 지수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30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 없었죠? 자, 이거 뭐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죠? 자, 박스권이 35의 방향으로 우리가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35 방향이 이렇게 기울게 나오죠. 자, 이 각도가 자체가 힘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매도의 힘과 매수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편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거의 누웠죠. 이럴 때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30분으로는 더욱더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거는 5분봉을 하는데 5분봉을 한번 보시면은 자, 5분봉 또한 뭐 쉽진 않습니다. 그죠? 5분봉 또한 자, 보시면은 자, 우리가 5의20이 요게 추세선이고 525가 파동선인데 자, 아침에는 바로 갭 상승했기 때문에 매수죠. 매수의 방향. 그 다음에 엇박자 구간 다시 여기 매수. 그죠? 다음에 엇박자 자, 여기 한 번 더 매수. 다음에 여기부터 매도죠. 다음에 여기 요 캔들 여기부터 매수. 자, 요 캔들부터 매도. 그죠? 다시 요 캔들부터 매수. 여기부터 매수.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여기 매도. 자, 매수와 매도 조는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많이 나온다 해서 좋은 건 아니죠. 그만큼 오전장에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은 내가 여기 자리에서 들어가더라도 TX에서 신호가 나와야 들어가죠. 신호가 안 나오면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TX의 신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틱만으로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틱만으로 매매하면 속임수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분봉을 꼭 참조해서 보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신호 찾으면 아침에 갭 상승했으니까 그죠? 자, 갭 상승일 때는 뭐가 있습니까? 시초가가 있죠. 시초가 매수가. 시초가 매수 공식은 시가위 22 상방인데 없었죠. 5상방이 없었습니다. 그죠? 시초가 매수는 없었다. 자, 5상방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시가 대비 20선이 5가 이렇게 체크다 가는 요때 우리가 들어가서 5파동까지 먹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시초가 매수입니다. 시초가 매수가 없었죠.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자, 좀 더 당겨서 보면 자, 이렇게 앞에 차트도 좀 보는 게 중요한 게 자, 요럴 때 보시면은 20선이 이렇게 해서 실어 나왔기 때문에 요게 20 상방의 패턴이죠. 20 상방의 패턴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20선은 지금 1, 2, 3 그대로 쭉 올라왔죠. 만약 어제 본다면 1, 2, 뭐 3, 4, 5 그죠? 5파동 이상이죠. 6, 7, 8 올라가면 9파동이니까 그죠?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얘가 20선은 5파동 이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만약에 좀 조심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나는 뭐 전일 거를 신경 안 써. 그러면은 자,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대로 만약에 여기가 신호 나왔기 때문에 이거 20 상방이 신호니까 일단은 매수를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20B 연봉이 나오죠. 그럼 어떻습니까?
청산해야 되죠. 손절입니다. 손절 하셔야 되고요. 나는 초보자가 아니야. 그러면은 나는 해지를 할 수 있어. 그리고 해지 전략을 나는 좀 잘해. 그러면은 자, 여기는 해지로 하나 더 넣으면 되겠죠. 자, 내가 만약에 콜을 하나 사서 그러면은 내려올 때 풋을 하나 사. 둘 다 가지고 있다가 언제 20의 상하방 패턴이 나오면 그때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 만약 이렇게 쭉 내렸을 때 만약에 그냥 그 손실이 줄어들면서 풀이가 붙어서 수익이 나거나 아니 손실이 줄어든다면은 그냥 청산해도 되겠죠. 보통 한 장 방향으로 타면은 청산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방향 타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뭐 상방이거나 하방 나올 때 한쪽으로 더 들어가서 내려갈 때 정리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 20선이 이렇게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60이 꺾이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일단은 쌍봉 쌍마닥에는 공략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만기 주일 때만 제가 쌍봉 쌍바닥 때 공략하고 대신에 얘가 쌍봉이니까 내가 매수는 안 하겠죠. 매수는 안 합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어제 뭐 가지고 넘어갔다면은 요게 하나의 매도 포인트가 되겠죠. 청산 포인트죠. 그렇게 쉽게 말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쌍봉을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다음 매수 신호가 없죠? 다음에 이렇게 끊겼으니까. 자, 여기가 20 하방의 매도 신호가 되죠. 여기 20 하방의 매도 신호. 자, 수급은 다 지금 전부 다 이제 3일차가 없죠.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20선 한파동 먹기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려가서 쌍바닥이죠. 쌍바닥이면은 요 BC, OBC 때 무조건 청산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간 거는. 왜? 쌍바닥이면은 20선이 턴하기 때문에 20선이 턴하면은 내가 20 한파동 먹기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청산을 해야 된다. 자,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도 매도 신호 나왔는데 요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20BC로 올라왔죠. 여기. 요것도 청산.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의 수익이 없었네요. 그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큰 수익이 없이 나왔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23방 신호가 여기죠. 23방 신호 여기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좀 빨리 들어갔어. 이렇게 여기 들어갈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내가 진입을 했을 때 뭘 보느냐. 자, 20선 아래 BC 연봉이 나오는지 또는 20선 꺾이는 패턴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더라도 그런 선이 없죠. 자, 그런데 나는 자, 좀 자세히 보면 좀 키워서 보면 자, 여기서 나는 만약에 매수 신호에 들어갔는데 요 BC 캔들을 보고 나는 연봉 캔들, 그죠? BC 캔들이다, 20BC 연봉이다 생각해서 청산했다. 괜찮아, 이것도. 여기 들어간 것도 그냥 그렇게 청산할 수 있습니다. 손절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다시 사야 되겠죠. 자, 왜? 20선 위에 오고 상방이니까, 이거 2상방이죠. 다시 사야 되죠. 그래서, 자, 언제 청산하는 5파동. 자, 20BC 나오기 전에 5파동. 1, 2, 3, 4, 5. 그죠? 여기서 다시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한 거는 다시 청산. 자, 다시 좀 줄여서. 자, 매번 이게 추세가 시장이 추세가 주는 시장이면은 내가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추세를 안 주는 시장이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시장이 주는 만큼 먹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오늘 만약에 얇은 가두리 공간에서 힙소를 줬다면은 내가 수익이 나기가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우리 뭐 차트대로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보시면 여기가 중방이죠. 자, 중방일 때는 어떻습니까? 자, 올라갈 때도 중방이죠. 그러면은 직전 고점 부근에서는 얘가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중방일 때는 중방 직고 직접 생각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만약에 들어간 것도 나는 쭉 보더라도 직전 고점 부근에서 왔다면은 좀 챙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최소한 여기 20선에 대해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은 일단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여기 매수를 들어간 거는.
자, 그 다음에는 신호가 찾아보면은 요렇게, 자, 여기도 20 하방으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걸쳐 있는 거는 하방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0 하방. 자, 그리고 보시면은 수급이야 뭐, 자, 3일체가 없죠. 그러면은 그냥 20선 한파동 먹기로 돼요. 자, 20선 한파동 먹기로 돼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5파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동에서 챙겨주면 됩니다. 오늘은 상당히 매매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호가 없죠. 이렇게 중방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신호가 없으면서 여기 하방이 나왔죠. 20 하방 신호가 나오고, 자, 이것도 보시면은 자, 내려가자마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뭐 손절 비슷하죠. 손절. 자, 손절로 잘라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 20 상방, 그죠? 20 상방 나왔습니다. 여기도 좀 애매한 게 여기서 B 시캔들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나와야 됩니다. 그죠? 손절하고 나오고 다시 여기서 20 상방, 그죠? 여기서 재진입 가능하죠. 그러면은 다시 20선 꺾일 때까지 1, 2, 3, 4, 5파동에서 쭉 흘러갔기 때문에 20 꺾일 때까지는 내가 들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자, 여기도 조금은 중방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죠?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여기 보면 약간의 살짝은 이렇게 뭐 쌍바닥 느낌은 있죠. 그래서 패턴대로 들어갔더라도 자, 먹기는 쉽지 않은 날입니다. 오늘은. 자, 그리고 여기도 내려올 때도 보면 자, 항상 20선 아래 우하방 패턴 요거는 우리가 20 쌍봉과 준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좀 조심을 합니다. 여기 나오면은 60이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기법을 좀 하신 분들은 이런 게 가능하겠죠. 중방인데. 중방일 때는, 자, 중방일 때는 어떻습니까? 얘가 주가는 반드시 어디에 조정을 받아야 된다. 여기 첫 존에 들어와야 된다. 그거를 알고 있는 분들은 내가 여기서 20선 5하방 나오면은 이때 내가 공략을 한번 해볼까 매도로 그런 생각 하셔도 돼요.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해지가 되시는 분들, 손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공략해도 됩니다. 자, 어차피 공략하더라도 뭐 20선 한파동 먹기로 대응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1, 2, 3, 4, 5파동에서 챙겨주고 연장이죠. 6, 연전파동, 7, 8, 9 이렇게 9파동까지. 자, 이것도 9파동이면은 파동이 끝난 거죠. 중방이죠. 중방인데 9야, 9파동이야. 5파동, 9파동이면 끝나기 때문에 얘도 반등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방일 때는, 항상 주가는 중방일 때는 직전 고점에서 두들겨 맞고 직전 저점에서 반등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들어간 거는 밑에서 중방이니까 직전 저점에서 챙겨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중방 직자야 그럼 여기서 내가 살까 하더라도 살 때도 이렇게 20선 위에 5 상방이 나오면 공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60선이 턴하게 됩니다. 즉 20선이 최소한 쌍바닥은 돼야 되죠. 공략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20 쌍바닥 쌍봉은 만기주의면 공략을 하지만 나는 만기주 아닌데도 공략을 할 거야. 그러면은 최소한 60선이 이렇게 쌍바닥 라인에 20 쌍바닥 이렇게 나오면은 공략이 가능해요. 자, 60선이 외바닥인데 20 쌍바닥은 올라가자마자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한다 생각하시고 공략을 하더라도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신호가 찾아보면요. 자, 당겨서 자, 그 다음에 중방, 자, 여기가 살짝, 자, 20선이 하방을 살짝 만들면서 쌍봉을 만들면서 여기 60선이 이렇게 하방이 됐죠. 그래서 이 자리가 매도가 되겠네요. 20선 이렇게 쌍봉 자리, 이 자리. 자,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일선은 5파 1, 2, 3, 4, 5. 자,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짧게 나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다음에 이건 20 쌍바닥이죠. 자, 20 쌍바닥. 자, 근데 20 쌍바닥이면 60이 턴하죠. 근데 60은 지금 외바닥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혹시나 들어가더라도 언제 들어가나 20선 위에 5 상방 패턴 나오면은 들어가는 게 좋다. 자, 그런데 나는 20 쌍바닥에 들어갈래. 자, 60선이 외바닥일 때 20 쌍바닥 들어가면은 좀 짧게 보시고요.
60선이 쌍바닥일 때 20쌍바닥은 조금 길게 보셔도 됩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여기 수급에 따라서 내가 매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진입을 하면 20선 한 파동 먹기로 좀 대응하시면 돼요. 짧게 보더라도. 그러면은 얘가 1, 2, 3, 4, 5 되겠죠? 5파동. 즉 60선이 외바닥이든 쌍바닥이든 요 수급으로 나는 매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즉 60선 한 파동으로 갈 것이냐 20선 한 파동으로 갈 것이냐, 자 그거는 수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진입을 하되, 대신에 내가 진입할 때 60선이 외바닥이면 좀 작게 들어가고요. 쉽게 말해서 나는 뭐 옵션을 할 때 5개씩 들어간다 한 번에, 그러면은 반으로 줄여서 뭐 2개나 3개 그렇게 들어가고, 60선이 쌍바닥일 때는 정상적으로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조절하면 되겠죠. 자, 즉 강한 신호에는 내가 강하게 배팅을 하고 약한 신호에는 그게 맞춰서 약하게 배팅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거는 20선 위에 이렇게 22호 상방, 여기 매수 신호 되겠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동까지 챙겨주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자, 어떻습니까? 수급이 3일체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자, 요 자리 같은 경우도 23방은 맞죠? 신호가.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1, 2, 3, 4, 마지막 파동 구간이죠.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내려왔으면은, 요것도 그냥, 일단은 나와야 되죠. 손절. 대신에 여기도 보면, 파동이, 여기서 지금 1, 2, 3 왔다 갔다 했으면서 약간 갈매기 형태니까 한 파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23방. 자, 요것도, 자, 23방은 맞는데, 자, 수급이 양봉이었죠. 3일체가 걸렸기 때문에 60선 파동으로 가야 되는데, 요때는 언제 꺾이느냐? 자, 요때는 20선이 5파동일 때, 1, 2, 3, 4, 5. 5파동일 때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5파동. 자, 그 또는 20선 안에 5하방이거나 60 꺾기 캔들 나오면 무조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것도 여기 20BC가 나오면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 뒤에는 추세가 좀 나긴 했지만은 뭐 3시 이후니까 하진 않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상당히 진입해서 먹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추세가 뻗어가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수급도 그렇고요. 왔다 갔다 했죠, 그냥. 자, 이거는 우리가 일봉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봉이 어떻습니까? 자, 일봉이 어느 정도 이 몸통이 길어야지 우리가 매매를 하기 쉽습니다. 이 몸통이 짧고 꼬리가 길면은 그만큼 주가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매매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날은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요거는 일단은 미국이 큰 변화 없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오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조정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큰 변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가 나오고 나면은 5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5월 달에 앞에 고점을 돌파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자, 앞에가 돌파하는지 관건이고요. 자, 일단은 월봉으로 보시면은, 자, 월봉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자, 20선의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죠. 여기 보면은, 자, 월봉에서는 이 6개월선만 꺾이면은 주가는 위험합니다. 아직 6개월선은 꺾이지 않았죠. 6개월선은 꺾이지 않고 그대로 일단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선 아래로 꺾인다면은 주가는 조금 위험하다.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6개월선이 꺾이려면은 상승 추세가 바뀌어야 되죠. 근데 지금 상승 추세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385점을 돌파하는지가 상당히 관건이고요. 돌파를 한다면은 6월달도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뭐 406이도 하나의 저항선이 되겠지만은 우리나라 주가도 좀 뭐 저 위에 440선까지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자, 일단 양쪽 시장 다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이라서, 그죠? 5일선이 약간 지금 꺾이고 있는 구간이라서 다 조심을 좀 해야 되고, 스탁 같은 경우는 지금 월음 상태입니다. 그죠? 월음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 위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는 금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일단은
자, 코스피도 만약에 OPC 연봉이 길게 나온다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장대가 나오면요. 항상 조심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던 게 상승하다가 전고점 부근에서 뭔가 장대 연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장대 연봉이 나오면. 여기도 보시면은 1, 2, 3, 4, 5파동에서 장대 연봉. 이런 거는 놓쳐서는 안 되죠. 5파동인데, 파동이 끝나는 파동이야. 그런데 장대 연봉. 그러면 여기서, 내가 끝이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는 나청산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만큼 내렸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20선이 외봉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얘는 다시 OBC 양봉이 나올 때부터, 5선이 턴할 때부터 나는 저점 매수를 해도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릴 때는 내가 안 해야 됩니다. 5Y10이 내릴 때는, 종합이 5Y10이 내릴 때는 종목을 사지 않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진짜 한 80%, 90% 늘리면서 주식 비중을 줄여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항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자, 우리나라 일단 월봉을 보면,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시세 줬다가 그대로 다 죽었다가, 시세 줬다가 준 만큼 다 죽었다가. 그렇기 때문에 갈 때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나라예요. 미국하고 틀립니다. 미국장 한번 보면요. 자, 미국장 보면, 자, 미국장 월봉을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자, 이거를, 자, 이 차트 말고, 자, 이거 뭐, 보죠, 뭐, 일단. 간단하게. 자, 미국은, 얘는 조정을 받아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은 우리가 사놓고 만약에 물리더라도 상승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장은 그렇지 않다. 즉, 갈 때는 먹는데, 내릴 때는 간 만큼을 다 빼기 때문에, 그게 제자리죠, 항상. 그래서 뭐 항상 저평가됐다 하는데, 그것도 저평가됐다는 말이 계속 나오면 저평가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주가인 겁니다. 그래서 물리면은 뭐 기다리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물리면은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매매할 때도 우리가 월봉에서 이 6개월선 위에 있을 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위에 있을 때 되겠죠. 자, 위에 있을 때 공략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일봉에서는 5와20 위에 있을 때 공략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파동을 생각한다. 자, 그러면은 매매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어차피 주식도 하셔야 되잖아요. 선물도 하셔야 되고, 주식은 대신에 내려올 때 우리가 수익을 못 내는데, 우리가 파생을 배우면은 이 내릴 때 우리가 인버스를 할 수 있죠. ETF로 인버스를 하면 됩니다. 그죠? 또는 만약에 뭐 풋옵션을 들어간다든지, 자, 그렇게 해도 되죠. 아니면 선물 매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종목은 다 팔고 내가 뭐 ETF 만약에 인버스를 산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종목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인버스로 해지를 한다,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종목이 빠질 때 인버스가 수익을 주겠죠. 대신에 다시 갈 때는 인버스 청산하고, 그죠? 그러면은 종목이 다시 올라가면서 내가, 즉, 종목이 내가 팔기 싫어. 그러면은 항상 해지를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해지를 못 들어갈 것 같은 경우에는 다 팔고 기다렸다가, 자, 근데 기다리는 걸 잘 못하죠. 여기도 보면은 이 한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한 달을. 한 달 동안 내가 매매를 안 할 수가 있느냐. 매일 장을 보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인버스로 들어가서 내가 사면 되겠죠. 자, 주식시장이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좋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 시장도 지금 60선이 3파동 영역에 20선이 지금 올라가면 5파동 가기 때문에 위에서는 조정이 기다리고 있는 패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 또 올라가면은 또 완전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달에도 추세가 가려면은 일단은 5월 지금 앞에 달
4월 달에 고점을 돌파해야 된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다음 달에 만약에 음봉을 준다면은 얘는 조정이 제법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하루 쉬시고 다음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